자, 탄핵당하실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지방 내려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윤석열이 지방을 돌아다닐 때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 어제였을 거예요. 인천에 유정복 지금 시장 후보와 같이 또 어떤 행사장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선거 개입이거든요. 요게요, 여러분들, 아니 국민의힘에 뽑힌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탄핵 상황. 자, 봅시다.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가 뽑혀갔죠. 이장우랑 같이 행사를 막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유정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인천 영종도 신도 도로 건설 현장 이런 데 또 다 같이 가요. 윤석열 옆에 유정복이 자싹. 윤석열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현재 지위를 보시면 돼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면 총재 같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당선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죠. 근데 그래서 윤석열한테 적용되는 거는 대통령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전에 부산 갔을 때, 총선이 아니고 보궐선거입니다. 문 대통령 부산행의 격앙,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 국민의힘이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를 좀만 가보려고 하면 선거가 뒤에가, 그때는 이게 지금 2월 달이었어. 재보궐은 4월 달이었고,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여기 둘러보러 갔는데 선거 개입이라고 탄핵 사유라고 했던 사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짜로 탄핵이 됐죠. 그 이유 때문에.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 위법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딱 한마디였어. 근데 지금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하니까 당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가지고 결국에 배신자, 그 당시 이제 그 열린우리당에 참여 못했던 구민주당 그룹이 합세해가지고 탄핵 발의를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이제 이게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지금 이게 탄핵 사유예요. 그쵸,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후보자랑 같이 동행을 하고 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또 이제 열심히 홍보 자료에다가 사진 찍은 거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왕입니다, 왕. 뭐든지 초법적으로 월권 아무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탄핵이라고 주장했던 거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면 본인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이 막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괴논리예요. 말장난입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외교부 공관 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가 막상 지방선거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준이라면 지금 얘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탄핵돼야 되는 사유가 하나 생긴 거죠. 대통령 당선자라는 자가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은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 찍을 수 있어요. 당선됐으니까. 근데 노골적으로 선거에 그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는 짓은 민주당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던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부산 보궐선거 나갈 사람들을 가덕도 신공항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논란을 안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죠. 우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럴 수 있지 하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날 문제라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한 말이 있잖아요. 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하는지를 생각해봐라. 당신이 검찰의 수장이면 검찰청 앞에서 취임식 하면 되는데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취임식한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당선자가 국정을 돌보려고 지역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라고. 그쵸, 그거 자체가 완전히 뭐 자기들이 뭐 밀어주겠다, 자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든 아니면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혹은 자기 사람이니까 하든 그것 자체는 상당한 이거는 불법적인 초월적인 문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덕을 때리는 것도 있어. 지금 뭐 정호영 등에 가려갖고 검찰개혁에 가려갖고 잊혀진 뉴스 하나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 예비비 추가예요. 추가 예비비를 또 136억을 의결을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가 이걸 들어줘서 의결을 하는데 근데 앞으로 얼마가 불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벌써 이거 500억 넘어간 거면은 이거 예비 타산 그러니까 지금 의결된 그 규모가 어떤 거냐면은 360억 플러스 136억. 그래서 496억. 현재는 496억이거든요. 근데 추가 비용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니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 지금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진짜 얼마나 이게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그냥 이 예산 굴러가는 것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죽어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화돼 있던 게 하나도 아닌 상황들, 예외 상황들을 지금 다뤄야 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리모델링비 25억인가요? 그 육군 합참본 그 공간 거기 리모델링비를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을 이미 책정을 해서 25억을 냈는데 지금 다시 바꿔가지고 외교사 공간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돈은 또 어디로 갈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6억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항목들도 그냥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출 자체도 어느 부서에서 지출해 이게 원래 뭐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예비비로 퉁쳤다고는 하지만 항목별로 해왔던 그 관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도 진짜 민주당이 예의주시하고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서 예타 면제냐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 분명히 500억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은 500억이 안 넘었지만 만약 500이 넘어가는 순간 예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야 어떻게 해먹는 것도 이렇게 창의적이냐 그전에는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먹었더라면 그냥 이건 대놓고 자기들이 이 집무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들지 못하겠지 이 돈은 뭐 못 건들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하며 돈을 쓰는데 네. 얼마를 쓸지 진짜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저 청와대로 안 들어가면서도 김건희는 그걸로 뭐 미술 전시회 기획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500억에서 몇 억 부족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10원도 안 들어갈 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게 당장 국방부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합참이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로 만들어진 예산은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조가 이런 거죠. 33억 초호화 취임식. 초호화 취임식 맞거든요. 이 시기에 문 대통령 그 10원도 안 들어간 취임식에 비하면 초호화지 박근혜에 비교를 해갖고 박근혜에 비해서 2억 덜 쓴 거다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냥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었다면서요. 그럼 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33억을 쳐 들어가면서 취임식을 할 정도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초호화 취임식 그러니까 초호화 취임식인데 국회에서 하는 건 초호화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찬 축하 만찬에 이제 신라 호텔에 사내 만에 하니까 와 그저 박주선인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찬을 포장마차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 말이 더 열받더라고 저게. 포장마차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비유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뭐 생일 파티를 뭐 100억 들였다, 200억 들였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놀라면서도 그냥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지 돈이니까 지가 뭐 애들 불러서 한다는 이런 생각했는데
국민의 혈세로 33억 원짜리 취임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이게 어렵다는 사람이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당에서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33억 원으로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가 비용 50만 원 들었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던지는 얘기인지, 예를 들면 예식장 하나 빌리고 뭘 하는데도, 아니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외식하는 것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서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서민들의 삶인데, 신라 호텔에서 영빈관을 빌려서 만찬을 한다는 사람이 50만 원밖에 더 안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냥 대놓고 예. 우롱하는 아니, 것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민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다라면은 뭐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거기에 모여서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에서 취임식을 이런 식으로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이날 호텔 신라에 예를 들어서 예약한 사람도 있으면 다 예약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만약 저녁 뷔페 같은 거 인기도 많고 한데, 이런데 다 취소하고, 야 당신들 나가, 대통령 오늘 오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주는 거고, 국민들한테 민폐를 주는 것이고, 호텔 신라한테도 민폐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 호텔을 빌려서 축하 만찬하는 추가 비용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요, 신라 호텔 빌리는 대관료가 50만 원이라는 소리야? 500만 원이래요. 그게 이제 뭐 출장비, 그러니까 뭐 그 출장비하고 실제 빌리는 거 대관료 합치면 50만 원 차이 50만 원. 그러니까 근데 왜 추가 비용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면요, 청와대 직원들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이제 거기 들어간 요리들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관료 5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추가 비용을 50만 원이라고 국민을 뭐 이렇게 개돼지로 속이냐고 말이에요. 아니, 영빈관에서 만찬을 해도 외부의 케이터링이 와서 비용이 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21년도 정기 예산에 잡혀 있는 33억을 다 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해두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더 줄어들면 더 좋은 거고, 이 정도로 예산해 놓은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뭐 신라 호텔이든 어디든 아무 상관없다, 이 발상이 막대 먹은 거죠. 근데 참 그 우리가 그 국격이라는 단어 제대로 쓸 만한 단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국격은 정말 어디 저 뒤에 나오다 버린 것 같습니다. 영빈관이라는 좋은 장소가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이거 뭐 청와대 개방 우리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5월 10일 개방을 본인들이 주장해 놓고 국민들한테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영빈관 못 쓰니까 우리 신라 호텔 가는데 뭐가 문제야?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한마디로. 놀라운 멘탈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하필 왜 신라 호텔일까요? 대통령 취임식 비용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김영삼 10억, 김대중 14억, 노무현 20억, 이명박 25억, 박근혜 31억.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돈 안 들었다고 보고 국회에서 간수하게 했으니까 만찬도 안 했고요. 윤석열 33억. 물가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박근혜보다 좀 덜 쓰고 국민의 어려움 때문에 간소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상당히 감동이었을 텐데, 감동 코드가 아예 없는 인간. 아니, 소상공인 지원 안 한다면서요. 줄인다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할 거 다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의 의지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문제예요. 자기 당선자 기분 맞춰주는데 뭐 경제도 안 좋고 서민들이 어려운데 줄이시죠 말 못하니까 지들한테는 최고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청와대로 들어갔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하질 않아.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한 이야기 중에 국방부가 있고 그 옆에 합참이 있어, 한 50m 사이에. 국방부 합참 쪽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총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근데 보니까 이번에 국방부 지하벙커 해킹 당했더만. 이런 민폐가 어딨냐고. 나 같으면 이거 있잖아요. 법이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당선자 탄핵은 없거든. 이런 정도 되면 이미 얘는 내가 봤을 때 실패를 애정하고 들어가는 자에 가깝다. 큰 걱정입니다. 큰 너무 걱정. 뻔뻔하네요. 이게 편하게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정말 뭐 잘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편하게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